네, 전체적인 산업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핵심,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한 핵심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금융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게 용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이에요. 데이터베이스 기술 쪽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특정 기업, 단체가 데이터를 독점, 변명 현상, 보안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감사가 필요할 때 누구나가 이해 관계자 접근수로 주요한 데이터만 따로 저장하거나 아무나 못 고치게 만들어 두거나 나머지 이런 것들이 개방형 블록체인은 누구나 데이터할 수 있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인증서 갖고 누구나 들어올 수 못하고 관련해서 진행할 수 있는 참여 인원이 확장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이런 데서 전체적인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이제 두 개가 이제 어쨌든 합쳐지긴 할 텐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속도가 좀 빠르고 확장성은 없지만 개방성이나 결의 비용은 좀 낮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탈중앙성이 더 강화되는 것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이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속도와 확장성에 대한 대신 개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한 거래 생성은 허가받은 사람만이 거래 생성할 수 있고 거래 생성해서 블록의 데이터 저장하고 블록 검증 및 암호화를 해요. 그래서 분산 네트워크의 보상 분배 및 거래 승인하게 되고 허가를 봐야만 거래 내용 확인할 수 있고 허가를 받아야만 블록 검증될 수 있다. 거래 완료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컨소시엄 블록체인, 이건 허가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죠.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는 앞에서 좀 말씀드렸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는 허가형이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체인 코드 그리고 인증 구조, 서티피케이트 오서라이션이 있다. 컨소시엄 블록체인, 피어 노드라고 하는 부분. 하이퍼레저는 이게 블록체인 포 비즈니스인데 이게 기업용에서 쓰기 위한 부분이고 리눅스 재단에서 해요. IBM에 있었다. 이게 보시면 리눅스 들어보셨죠? 운영체제 오픈소스 있는 그런 게 리눅스 재단에서 이게 많은 노드.js, 제이스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하이퍼레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퍼레저는 비전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하이퍼레저의 특징이 약간 모듈러되어 있어요. 약간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좀 유연하고 모듈 형태로 다시 쓸 수 있는 기업형, 그러니까 블록체인 포 비즈니스예요. 기업형 블록체인 프레임워크이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레저 프레이트 안에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패브릭이 있고 인디가 DID 하는 부분이 있었고 소투스나 버러 부분도 소투스는 POET 갖고 이제 인텔에서 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요. 프로젝트가 하이퍼레저가 패브릭하고 이제 인디는 DID에서 여러분들 분산 아이디 할 때도 많이 대두가 될 겁니다. 꼴은 여기서 보면 엔터프라이즈용 오픈소스 쪽 분산 원장에 대한 프레임워크 코드 베이스가 있고 오픈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제공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패브릭은 전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IBM이 주축하는 쪽에 있었고 리눅스 재단에서 하는 쪽에서 현재 굉장히 많은 회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키사나 나이파 블록체인 시범 사업들은 80%, 90%가 다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모듈형 블록체인에 대한 비즈니스 블록체인 프레임워크이고 합의 멤버십 플러그 앤 플레이 바로 꽂으면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듈 형태가 되어 있다. 허가형 네트워크이고 거래 기밀 유지가 되고 암호화폐가 불필요하고 설정이 가능하다. 허가받은 참여자만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이 가능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일부 노드만 실행되므로 다수의 거래를 병렬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래를 채널을 이용해서 허가받은 사람들만 내적 공유할 수 있고 교체 가능한 솔로, 카프카, PBFT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에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한번 참조해서 보시고 하이퍼레저 컴포저나 로드맵에서 지금 버전이 2.34가 나왔습니다. 요거 때문에 이게 뭐 버전 1점이긴 한데 이 구조가 아까 클라이언트가 있고 아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 나눠 있어. 피어하고 오더러가 나눠진다. 오더러가 블록을 생성하는 나눠져 있고 피어 그래서 뭐 보증 피어, 커뮤니티 피어 이 안에 레저, 체인 코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CA라고 해서 멤버십 서비스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이 피어라는 거 오더러가 나눠져 있구나. 그래서 이제 원장은 여기 저장이 됐어요. 원장하고 체인 코드에 대한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분산 원장 오더러, 분산 원장 오더러, 채널, 네트워크 구성, MSP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나눠져 있는데요. 참조 모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멤버십에 대한 부분들이 이쪽에 있고 원장 거래, 합의에 대한 것도 분산 원장, 오더링 서비스, 어떻게 보증에 대한 처리하는지, 스마트 계약에 대한 것들 처리. 근데 이것들이 하이퍼레저는 그러니까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보시는 게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에는 좀 더 나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퍼레저는 분산 원장이 더 가깝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장 구조는 저희가 많이 배웠던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유사하죠. 블록 이쪽 행성이 되고요. 이전 블록 해시값, 생성 시간, 트랜지션 해시값, 트랜지션 사용자 등록. 전체적으로 계속 이게 시간의 흐름이고 이전 블록에는 연결되어 있는 블록체인의 원장 구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용자 트랜지션에 대한 페이로드가 여기 있고 블록 생성 시간이 있고 트랜지션에 대한 해시값, 이전 블록 해시값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블록, 원장 블록의 구조가 되어 있고요. 스토리지 구조 자체는 분산 원장에 대한 게 있고 트랜지션, 키밸류 스토어가 있어서 뭐 레벨 DB, 카우치 인트로인데 레벨 DB를 많이 쓰는데 같은 이런 월드 스테이트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구조가 나눠져 있다. 그래서 월드 스테이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분산 원장 이것들이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런 블록 데이터에 대한 쪽이 있고 전체 블록체인 파일 시스템이 여기 있고 월드 스테이트라고 해서 스테이트 DB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트랜잭션 및 리드 라이트 세트예요. 세트의 기록, 그러니까 인증에 대한 것들이 파일에 추가되어 저장되는 구조고 인덱스 앤 쿼리 지원이 되는데 이거 블록에 대한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파일 시스템에 리드 라이트가 쭉 연결되는 트랜지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트랜지션의 실행 결과 스냅샷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합의에 대한 것들에 연결되는 것도 있고 이쪽에서는 각각 상태에 대한 DB, 스냅샷처럼 계속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키밸류로 되어 있어요. 아까 레벨 DB 이쪽이 되는 거, 그러니까 스테이트, 빌드 스테이트, 겟 스테이트, 카우치 DB 형태로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 키밸류가 이쪽에 있고요. 트랜지션의 실행 결과를 스냅샷으로 계속 기록하는 형태가 있고 이게 블록체인에서 합의로 된 것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두 개가 나눠 있어요. 블록 데이터 관리 파일 시스템이 있고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 나눠져 있다. 하이퍼레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 구성으로는 분산 원장, 블록체인 자체가 트랜지션 로그처럼 기록되는 분산 원장이 쭉 여기 블록체인이 있고 체인 코드, 그러니까 스마트 계획이 되는 것들이 트랜지션 계기로 실행된 프로그램들이 체인 코드가 또 이 안에 있고 키밸류 스토어에서는 트랜지션 실행한 결과 얻어지는 상태들이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 요소만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체인 코드는 배포하고 호출되고 조회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드의 구성 요소들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
오더링, 네트워크 오더링 서비스라고 있죠. 이렇게 요거는 좀 더 이렇게 보면 처음에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오더링 서비스로 네트워크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컨소시엄의 이용에는 채널이, 아까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이제 같이 이 프라이버시처럼 다 같이 뭐 은행 눈앞에 다 같이 쓰는 게 있고, 뭐 A은행과 B은행만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컨소시엄이 허용하는 채널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그룹 간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채널, 데이터 쉐어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것들이 컨소시엄의 채널을 통해서 이제 레저가 이렇게 피어 1, 피어 2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뭐 체인 코드를 설치하고 그 안에 인스턴스하고 이런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 초기 네트워크로 완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이 채널을 통해서 얘가 이제 같이 공유하게 돼요. 피어 1에서는 체인 코드 1과 레저 1이 들어가 있고요. 피어 2에서는 레저 1과 체인 코드 1 그대로 이제 똑같이 갖고 있는 거죠. 이것들이 그러니까 주로 아까 이렇게 개발자가 하죠.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월드 스테이트, get, put, delete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각각의 스냅샷처럼 들어가 있는 거고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레코드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까 블록에서 계속 트랜지션에 계속 연결되는 이쪽에 레코드가 이쪽이 된다고 보시고, 여기서는 스냅샷처럼 DB, 스냅샷처럼 계속 쌓여 있는 이쪽에 스냅샷에 대한 부분, 월스테이트, 블록체인은 로그 계속 레코드되는, 그래서 레코드되고 이쪽에는 스냅샷을 쓰고 있고, 레저 안에 이렇게 양쪽이 나눠져 있습니다. 기업형 요구사항은 이제 신원 관리하는 게 있고, 트랜지션 기밀성, 전체 재생이 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액세스 제어, PKI 인증사와 전자서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전체 흐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